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앤드류입니다. 오늘의 5분 주식 주제는 다소 무거운 러시아와 관련된 ETF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3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USL로 유명한 디렉시온 데일리 러시아불 2배 쉐어즈가 있고 RSX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는 바네크 러시아 ETF, ERUS라는 이름의 iShares MSCI 러시아 ETF 등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ETF는 국내 서학개미도 많이 투자한 종목으로 러시아 증시가 폭락했던 2월 24일 이후 순매수 결제액 합산금액은 뉴욕 증시 10위에 해당합니다. 우선 이 중 RUSL은 이미 상장 폐지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오는 11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며 그 이후엔 ETF가 투자해 놓은 순자산 가치, 즉 NAV에 따라 18일까지 청산되게 됩니다. 서학개미는 전쟁이 일어났던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2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전날 순매수했던 2억 원보다 14배 가까이 늘어났죠. 24일 RUSL의 종가는 8.7달러였습니다. 디렉시온은 3월 2일 기준 RUSL의 NAV를 2.47달러로 공지했습니다. 즉 8.7달러에 매수했던 서학개미들은 70%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RUSL의 올해 손실률만 90.59%에 달합니다. RUSL의 NAV가 급격히 떨어진 건 당연하지만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이 투자하는 상위 3개 종목은 가즈프롬, 스베르뱅크, 루크오일입니다. 2월 28일부터 러시아 증시는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를 추정하기 위해 영국에 상장된 주식 예탁증서, 즉 DR들의 가격을 한번 보시죠. 2월 기준 이들은 올해 고점 대비해서 93.8%, 99.8%, 99.2%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너무 주가가 떨어진 상태여서 영국에서도 3일부터 러시아 기업의 거래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이들 ETF는 러시아 증시에 있는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DR들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NAV에 영향을 줬을 수 있죠. 또 일부 운용사는 지금처럼 주식 거래가 안 될 경우 가치를 추정해서 NAV를 결정하게 되는데 러시아 주식들의 매우 낮은 가치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RUSL이 상장 폐지됐다면 나머지 두 종목은 어떨까요? 두 종목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괴리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ETF의 가격은 NAV를 따라가게 됩니다. NAV와 시장가의 차이를 괴리율이라고 부르죠. 현재 두 종목의 괴리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3일 기준 RSX의 NAV는 0.89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장가는 여전히 5.79달러여서 약 549.47%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운용사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ERUS의 경우엔 2일 기준 1063.63%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네요. 미국 ETF를 많이 살 때 사는 스파이의 경우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일 기준 스파이의 NAV는 437.96달러이고 2일 종가는 437.89달러입니다. NAV와 가격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괴리율이 너무 벌어진 결과 RSX와 ERUS를 운용하는 바네크와 블랙록은 결국 신주 발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운용사들은 러시아 증시나 통화 유동성이 너무 하락해 신주 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죠. 신주 발행이 중단되면 주식을 새로 더하면서 생기는 공급은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매수가 몰리게 되면 NAV와 비교해서 시장가에 프리미엄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된 것도 악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러시아 증시가 다시 열렸을 때 자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MSCI가 모든 러시아 주식에 대해 0.00001의 가격, 사실상 0원의 가격을 적용하고 MSCI 지수에서 러시아 주식을 모두 빼겠다는 의도도 밝혔습니다. 지금 러시아 기업들 주식이 매우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포성회사라는 격언처럼 러시아에 투자하고 존버하면 큰 수익이 될 것 같은 유혹도 있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이런 위험들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분 주식의 앤드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